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쨌든 뭐 신년이 돼서 대통령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까지의 이행을 약속했는데 사실 이제 어떤 볼륨으로 보면 교육이나 연금은 한 5% 정도씩이고 90%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려잡을 거야까지 다 얘기한 뭐 이런 신년사가 발표됐는데 일단 김수민 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육 개혁은 제가 기대가 전혀 안 되고요. 저는 사실 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 기대가 없어요. 뭐냐 내용이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내용이 일단 제일 안 보이는 게 교육 개혁이고 연금 개혁은 단순해요. 가야 될 길은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더 내고 덜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 의문이 있는 거고 노동 개혁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노동 개혁이라고 해봤자 노동 시간 유연화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데. 유연화 자체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최장 시간은 어느 정도다.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푸는 게 있으면 거꾸로는 채워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타결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일부 내용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한다라고 하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시간 유연화랑 다 같이 빠터치자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당의 의석수가 국회에서 다수파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기만 모락모락 나오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건 없을 것이다. 예, 그럼 윤 대통령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담보로 하려면 어떻게 야당이나 반대 시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이 방안들을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보나 안 보나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하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예, 그래서 너무 뻔한 결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하기 싫으면은 네. 하기 싫으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신년사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 신년사를 왜 해요? 예? 신년 기자회견 김정은이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아니 대통령은 하고 싶어갖고 이제 됐으니까. 근데 신년사라는 거는 내가 올 한 해 내가 어떤 기조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하여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기자회견이 없고 이제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도 현장에 뭐 기자들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최소한의 질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띡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신년사 내용을 쭉 보는데 저도 이제 뭐 아침에 이제 뭐 뉴스 뭐 있다 이거 떠들어야 되니까 신년사 내용은 전문도 보고 뭐 기사도 보고 뭐 기자들이 뭘 취재했나도 보고 뭐 막 보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신년사가. 물론 내용은 뭐 이만큼 있죠. 그래서 뭐 근데 항상 하던 얘기 있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수출뿐이고 근데 요새는 분위기가 이래갖고 수출을 하려면은 한쪽 편에 확실히 서야 되고 그거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미국 편이고 그런 기조로 가면은 확실히 우리는 뭐 대박 납니다. 그리고 나는 3대 개혁을 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노동, 연금, 교육인데 연금, 교육은 뭐 하여튼 잘 될 것이고 노동은 제가 볼 때는 이 강성 귀족노조 문제다. 근데 강성 귀족노조만 때린 거냐?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로 가야 되는데 연공급제를 아직도 강성 귀족노조하고 타협해가지고 그걸 고집하는 놈들이 있다. 그런 놈들은 하여튼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불이익이 있다고는 얘기 안 했고, 인센티브를 그쪽에 주겠다고. 그렇죠.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를 채택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것을 못하는 기업은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를 못하는 기업은 강성 귀족노조랑 타협을 한 것이고, 이 타협한 놈들은 결국은 인센티브를 못 받을 테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새해에는 자유가 숨쉬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예요. 옆에서 누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개혁은 노동시간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책을 막 얘기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다 좋은 얘기니까 다 좋은 얘기를 막 들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좋은 것이 왜 안 되나?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싹 잡아가지고, 그 올해는 그 민주노총을 갖다가 압수수색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다 이런 거예요.
화물연대가 압수수색을 두려워하는 자는 범죄자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 그러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데 안전운임제가 있고 운임이 이렇게 결정되고 지금 무슨 뭐 물류산업의 뭐 시장 구조가 이렇고 막 잔뜩 얘기하는데 윤석열 좀 마저 듣다가 근데 내가 저기 저 신문을 보니까 무슨 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쇠구슬을 쏘고 뭐 그런다는데 그건 다 싹 잡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화물연대 본부에다가 압수수색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공정거래위도 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뭐 끝장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이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제가 지금 차 타고 가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그 신년사다. 그 뭐가 노동개혁이에요, 그게. 근데 일부에서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신년사를. 그거에 제가 이제 반론을 좀 해보면 진행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대통령 6개월 동안 아무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의 어떤 본질과 복잡한 층위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취임한 6개월이 지나서 정책적인 과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비판해왔던 용사는 뭐 하는 거냐, 대통령실은 정무적 역량이 없는 거냐, 정책 기능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어쨌든 일부 정책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러면 6개월 동안 막 허둥지둥 대고 대통령이 뭐 소위 말해서 대통령 놀이한다 이런 비판이나 받고 맨날 대통령의 뭐 그 실언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와 이런 것만 조망되던 것에 비해서 상당 부분 그래도 그 궤도에 오른 게 아니야. 그 궤도 뭐 그걸 방향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뭐 이런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내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더니 반응이 좋아.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 거냐? 아니면은 역시 내가 말이야 저기 뭐 미국 드라마 저 웨스트윙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대통령한테 말이야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다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그 압수수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봐봐. 압수수색을 그냥 때리고 잡고 걸고 그냥 막 치니까 지지율이 40%대 가잖아. 자식들이 무슨 뭐 참모들이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확 그냥 간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수준이다 지금.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훌륭하십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과연 얼마나 지지율을 제고시켰냐 했을 때 제고시켰죠 처음에. 근데 더 추가로 끌어올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여론조사 추이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화물연대 강경 대응도 어느 정도 하니까 또 약간 멈칫했었어요. 여론조사상으로 또 지지율 상승세가 1, 2주 정도 멈칫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동연금 교육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아, 현재로서. 근데 그 얘기를 하긴 하네? 이제 수사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긴 하네? 라고 해서 이제 특히 지지했다가 이탈했던 사람들 일부가 돌아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다만 구체화될 거냐. 그리고 실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는 이 일을 되도록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도록 만들 거냐. 여기에서는 점수를 좋게 줄 수 없지만 일단 그 얘기는 계속 할 거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대통령다움. 자기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대통령다움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다움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칼라로만 활용이 될 거다. 이게 이제 김선 평론가의 의견이십니까? 대통령다움 이전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자기 관심 또 1차적으로는 거기에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뭐 진짜 되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때 그게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됐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상승 동력은 그나마 말이라도 교육, 노동연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 안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위협하던 변수가 없어진 거, 이게 이제 결합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은 좀 아끼고, 근데 대신에 특정 언론하고는 인터뷰 즐겨하고 그러면서 일단 주구장창 교육, 노동, 연금 개혁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저 얘기가 이제 제 얘기인데 뭐냐면은
지지율이 오른 게 이제 노동연금 교육개혁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부응하고 싶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왜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오른다는데. 문제는 마케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오른 게 이제 노동연금 교육개혁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부응하고 싶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왜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오른다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뭘 들어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내용이나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들은 참모들이 와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은 그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 좋은 얘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향을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관심의 포인트는 좋은 얘기가 왜 안 되냐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그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추진할 거냐. 예를 들면 무슨 뭐 야당하고 협치를 하고 무슨 뭐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신년사에 또 나오죠. 왜 안 되는지. 기득권이 이걸 못하게 막고 있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대체 누구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그냥 일소해야 되는데 기득권 어떻게 일소합니까? 압수수색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기득권이 지금 김수민 평론가처럼 그 기득권 써 있는데 우리 뭐 기득권이 아주 집요하게 저항을 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돌파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기득권이 누구냐? 기자가 궁금할 거잖아요. 제가 이제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딱 봤는데 두 개 문장인가가 있어요. 기득권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를 했어요. 기득권이 누굽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민주노총도 될 수가 있고 정교조도 될 수도 있고 거대 야당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써 있어요. 민주노총, 정교조, 거대 야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는 빼고. 그러니까 저는 손 들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대통령실은 아닌가요? 그러면 기득권? 또는 뭐 검찰은 아닌가요? 제가 뭐 이거 검찰 출신이니까 또는 뭐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 게 물론 기득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저는 뭐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기득권이 아니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리고 검찰은 기득권이 아니지. 왜냐? 수사권을 박탈당했어. 그래서 수사권을 박탈당해가지고 피해자야. 그 대통령실이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욕이나 먹고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이 상대편 때려잡는 얘기밖에 안 남는 그런 정치가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기득권이 이제 핵심은 전 정권이지, 전 정권. 무소불위의 전 정권. 우리나라는 언제나 전 정권은 무소불위였습니다. 저는 그 무인기 들어온 날, 무인기 보도된 날 대통령실 첫 반응이 지난 정부 때부터 누적된 안보 공백이 첫 워딩인 게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뭔가 뭐 그게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누적된 마치 이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잘 보셨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에서 훈련도 안 하고 그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어떤 그 선의만 믿고 추진한 대북 정책이 어떤 악영향을 가져왔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보셨을 것이다. 아니 뭐 프로그램 진행자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상존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존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메시지 리스크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인기 사건 다음 날에 8년 전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8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 8년 전이면 2014년이에요. 예, 그때도 무인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 청와대 가까이 갔었죠.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탓하려는 것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점을 오히려 더 올려버렸어요. 그 일반적 문제가 되고 자기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략적으로 봐도 8년이라고 해도 그중에 5년은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해도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인다운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삽시간에 깔아뭉갠 사람이 누구다? 어? 삽시간에 어디 갔어 또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호영아 미안해. 예, 주호영이 그거 톤하고 다 맞춰놓은 거를 대통령이 한꺼번에 깔아뭉갠 거예요. 나는 근데 대통령이 이게 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건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 이재명 부대변인이 뭐라고 조언을 한들 김은혜 수석이 뭐라고 한들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에 또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 리스크는.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